그러면 매를 이제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측한 5강 어젯밤에 저희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우리 진짜 1도 상의 안 하고 상의 안 했어. 상의 절대 1도 안 상의 안 하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부로 싸울 수도 있어요. 오늘부로 나 너랑 안 해 이래갖고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5강 예측을 서로 하지도 않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5강이 누구였을지 어떤 팀이었을지 자 일단 띄워주시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기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그 이름 바로 밑에 있는 팀이 1등.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고 3등, 4등, 그렇게 하지 말자고 5등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지. 우리 그렇게 제출하라고 그랬잖아. 난 그렇게 제출했어. 우리 다 그렇게 제출했어. 1등 하나, 2등 LG, 3등 삼성, 4등 KT, 5등 SSG로 요렇게 난 했다고. 요렇게 했다고요, 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적어왔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 지금. 당연히 난리가 나지. 당연히 난리가 나지. 지금 이게 난리가 안 나겠냐고. 이거 서로 이거 싸워야 돼.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뭐 멱살 잡아야 되나 안 잡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두 분은 진짜 사심 아니에요 사심? 에? 누가 봐도 하나 누가 봐도 기아인데. 아니 지금 기아 무시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기아랑 하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에이 기아 1등하고 하나 1등하고 농구하고는 느낌이 다르지. 아니 사실, 하나 1등하고 기아 1등 같이 농구하고 지금 같이 묶이면 난 좀 섭섭합니다. 사실 저도 네?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했어요. 어떻게 누가 먼저 매 맞겠습니까? 저부터 맞아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우리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부터 맞아봅시다. 저기 잠깐만요. 뭐 누구부터 맞을 거예요? 저 정세영 기자부터 가시죠. 저부터 할게요. 정세영 기자는 근데 일단 특이점부터 우리가 찍고 일단 넘어갈까요? 특이점. 일단 뭐 어차피 또 핑계 댈 거야.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핑계 댈 테니까 일단은 김신영 PD와 제가 지금 없는 명단이 일단 우리는 일단 한국 시리즈에 하나가 간다는데 하나가 없대. 그러게요. 눈에 딱 보이네요. 하나가 없대. 그리고 우리한테 없는 팀이 있는데 그게 두산입니다. 두산을 넣었고 SSG도 이제 둘, 뭐 롯데도 그러네요. 둘 이렇게 되는데 SSG 당연히 넣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일단은 하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먼저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데 작년에도 하나를 넣지 않으셨어요. 정말 넣지 왜? 않으셨어요. 뭐 하나 그래서 팬들이 저희 팬들이 이 비하인드 팬들이 하나를 싫어하는 게 왜 저러는 아니냐. 거야, 진짜. 어떻게 억울해요? 하나 팬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여친이 뭐 하나 뭐 직원이었어? 뭐야? 뭐 이렇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넣었는데 떨어졌어? 김승현 회장한테 빡한 맞았어? 왜 이러는 거야? 하나 왜 빼요? 하나 그게 아니라. 안티 팬이시냐고. 아니에요. 저게. 제가 SSG 다음으로 길게 담당한 구단이 하나요. 네. 근데요? 하나인데. 누가 그러네. 정세영,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정세영 기자 갤러리 아백화점 환불 실패 이후 안티하겠다는 소문이 사실. 어디야? 어디 지점이야? 압구정 지점이야? 대전 지점? 될 겁니까? 압구정 지점이야? 대전 지점이야? 나와야 제가 돼요. 하나를 이렇게 한 이유는 네. 뭐 이렇게 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너무 뻘개졌는데 저는 하나를 싫어하지 않고요. 예. 일단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의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전력에 물음표가 많다? 그러니까 저는 폰세 와이스 이탈, 포나 이탈이 큽니다. 이거는 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33승을 합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큰 변수가 맞죠. 최고의 원투펀치였죠. 그리고 와이스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저는 무조건 하나는 3강 이상으로 봤어요. 와이스 하나만 있었어도. 둘이 있었다는 게 이 외국인 선수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도 맞아요. 제가 외국인의 변수가 있다 그랬고 이렇게 터졌으니까 저는 틀린 그게 됐는데 예, 그게 맞죠, 좀 큰 맞죠. 것 같고 윌킬 에르난데스, 오웬 화이트가 초반에 만약에 흔들리면 네.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들의 눈높이는 지금 하나의 외국인 투수들은 지난해 멱살 잡고 우리 팀을 한국 시리즈까지 올려놓던 팀인데 네.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저는 김서현 마운드에서 김서현? 과연 괜찮을까? 뭐 마무리는 지금 뭐 정우주가 갈 수 있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자 김서현도 지금 올해 뚜껑을 또 열어봐야 돼요. 지난해 올라섰다고 했는데 가을 야구를 겪으면서 김서현 변수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저는 또 김세영과 함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승혁, 김범수 이탈이에요. 지난해 필승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대만에서 왕앤청이라는 아시아 쿼터 좋은 선수가 와서 이 선수를 불펜에 넣을 수도 있고 정우주 선수가 마무리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가을 야구에서 정우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한 시즌의 마무리는요. 이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또 뭐. 결국 김세현이 마무리에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마운드에서 너무 변수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백호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장타력에는 분명히 플러스 될 겁니다. 하지만 포지션이 이진영, 뭐 페라자, 최원성 등 기존 선수들과 중복이 좀 된다는 느낌.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승혁 선수, 아까 얘기한 강백호 선수를 받고 한승혁 선수 나갔다는 부분. 그리고 또 이거는 뭐 하나 팬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김경문 감독.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와 진짜 지금까지 다 반박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반박이 안 되네. 지난해 이제 포스트 얘기하시죠. 시즌 운영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에도 분명히 네. 박빙의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김경문 감독의 선택 하나하나가 주목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받을 거라고 보여져요. 봤죠. 근데 여론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요. 이게 뭐. 선수단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니까 또 김경문 감독이 올해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테랑 사령탑의 계약 마지막 해는요. 항상 그리고 또 카리스마 있는 감독의 마지막 해는 안 좋았어? 초반에 성적이 나지 않으면 왜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한번 흔들려 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요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거 진짜 제가 진짜 장난으로 그냥 던지긴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뭐 요목조목하게 얘기한 거에 우리도 막 반박을 하나 팬으로서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뭐 우리도 알아요. 근데 내 자식 내가 때리고 싶지. 근데 그건 남의 있습니다. 집에서 혼나고 오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좀 약간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엔 뭐 네. 맞는 말씀을 했는데요. 그 기자님은 약간 한화의 모든 이프를 모든 이프가 다운된다고 이프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난 그게 사실 별로야. 거기서 업의 이프는 업도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럼. 그 모든 이프가 물음표에 안 될 것이다 쪽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럼. 그러면 사실은 모든 팀들이 5강 힘들거든요. 모든 이프가 안 되면 사실은. 처음에 뭐 외국인이 뭐 전부 다 처음이어서 뭐 다른 팀은 외국인 다 롯데도 외국인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뭐 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프에 대한 만약에 대한 걸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누가 그러더니 갤러리아에서 이제 환불해 준다니까 오래요. 아니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도 혹시 일부러 안 드시냐고.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안 먹어요? 없는데? 먹어요? 먹을 때 2배 내세요 이제 이렇게까지 뽑을 겁니까? 아니 근데 사실 뭐 그거에 대한 걸 우리도 사실 하나 팬 입장에서 뭔 말인지 맞죠. 알아. 사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나하고 사실 충분히 정반대인 있을 수 거야. 있는 말이에요. 이프에 대한 안 좋은 거지만 난 맞아요. 이프에 대한 정말 좋은 맞아요. 것만 생각. 예를 들어서 아까 외국인 투수들. 사실 저는 아시아 쿼터로 뽑은 왕앤청이 너무 대단한 투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오히려 에르난데스와 그리고 오웬 화이트보다 더 윗급으로도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선발이 됐어.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33승을 둘이서 맡아줬던 포나가 간 후로 이 33승에 왕앤청까지 이제 3선발로 들어오고 4선발에 류현진, 5선발에 문동주의 입장에서 사실 뭐 요 외국인 투수들이 조금만 무너지고 그들만큼 된다는 건 나도 안 될 거라고 더 확률이 높지만 그들이 살짝 떨어지고 뭔가 그럴 때 우리 기존 하나의 선발 투수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다. 일단 정우주가 지금 선발을 못 낄 정도잖아요. 지금 왕앤청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정우주가 오히려 5.5 선발처럼 외국인 투수가 조금 뭐 떨어지거나 이러면 거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선발 라인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좋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 폰 넣으면 뭐 이렇게 바라보는 실정은 올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리고 강백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물론 수비적인 의문점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게 박혜민, 내 사랑 박혜민 홀릭에 살긴 했어요. 왜냐면 중견 수습이 센터라인에 대한 강조성을 늘 항상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그 아픈 중견수는 도대체 이용규가 마지막이었던 우리 한화의 그 중견수 자리에 뭔가 붙박이성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남은 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지금 페라자하고 문현빈 둘이서 이제 좌우를 봐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센터라도 좀 뭔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구심점이 돼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중견수가 없다는 거에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방망이적으로 봤을 때 강백호 페라자의 최은성의 노시환 이 네 명을 좌우좌우 뭐 이렇게 좌우노를 좋아하는 거죠. 딱 넣으면 지금 문현빈이 3, 4, 5번 타선을 못 들어가요. 지금 문현빈이 이 3, 4, 5, 뭐 6번 아니면 2번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이 막강한 타선이 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이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상승작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김서현은 난 그래. 작년에 스프링 캠프 때 마무리야 너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렇죠. 주현상이 마무리였고 처음에 KT하고 할 때 마무리 때 주현상이 좀 몇 번 터지느라고 이제 김세현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김세현이 체력 관리가 너무 스프링 캠프 때 마무리라는 얘기도 듣지 못한 거 갑자기 시즌 시작하자마자 좀 어린 선수에게 너 마무리야 라고 들어간 거라 조금 과부하가 있었다. 저는 사실 김서영 같은 경우는 그 초반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렇게 시즌이 끝나버려가지고. 사실 근데 저는 초반에만 몇 경기만 잘 넘기면은 충분히 상승세, 왜냐면 저도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마지막에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서 초반에 어쨌든 초반에 김선이 올라오면 많은 팬들, 하나 팬들도 그렇고 타팀 팬들도 주목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만 일주일 정도만 잘 막아주면은 사람들이 김서현은 체력 문제였구나 하면서 그치. 그런 의구심도 풀리면서 본인도 다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김서현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얘기는 제 이야기 할 때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하나 얘기는? 지금 할까요? 아니 저희 뭐 기자님 저는 말씀, 이제 네. 중견수 부분은 일부러 안 했어요. 두 분이 하실 것 같아요. 중견수 부분에 대해서. 중견수. 중견수 부분은 그래서 이제 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한 포인트, 불펜. 그다음에 불펜? 외국인 불펜. 투수 둘. 불펜 물론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식으로 또 오웬 화이트나 위켈 터지면 터져요. 근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확률상 그렇지 못한 마무리가 경우가 흔들릴 수 있고 감독 마지막에 변수. 요 네 가지를 봤을 때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좀 덜 안정적이다. 오케이. 그것도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있어요. 어차피 예측이란 것 자체가 이프에 대한 그냥 퍼센티지에 거는 거라서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뭐 맞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이게 뭐 얘기하지만 팬들도 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어차피 구단에서는 더 좋아해요. 뭘요? 더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달래요. 왜? 어차피 뒤로 뒤집을 거니까. 아니 그러다가 뒤집을 특히 하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다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시즌 도중에 아니 근데 전화 되게 받으- 웃긴 게 지난주에 SSG 선수들 조용호하고 네. 박성환 나왔는데 걔네들이 그걸 기억한대요. 자기네 5강에 넣은 기자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아니 선수들 그런 거 엄청 기억 기억해. 잘해요. 근데 정말. SSG 아니 기자인데 선수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구단 프론트도 그럼. 엄청 다 기억해요. 근데 기억해요. 박성환이 안 넣었다고 알더라고. 정세영 기자가 우리 5강 안에 안 넣었다는 엄청 걸 예민해요, 기가 막히게 그거 알고 사실.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게 또 하나 선수들과 또 이게 프로들과 해서 정세영 기자의 이 어그로를 이겨내기를 저희가 또 어그로까지는 아니고. 어그로 아니야? 어그로까지는 아니야? 아니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이프의 그 일단 가장 이 좋은 점만 바라본다면 올 시즌에 이런 뭔가 일단 이겨본 사람이 따뜻한 밥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저는 올 시즌 하나가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네, 되지 않았을까. 저는 김서현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올 시즌 진짜 다시 한번 날개를 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무리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줘서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우승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 얘기 뭐 저 하시겠습니까? 하나 할 거야. 그럼 저는 하나 얘기 합시다. 그냥 하나 얘기. 2등으로 둔 하나 이유가 2등 뭐냐면요. 네. 사실 저 기아 1등부터 물어보고 싶어갖고 지금 하나 2등으로 둔 이유가 기아 뭐냐면 1등은 도대체 사실 저도 폰세 와이스의 공백이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외국인 투수 2명 새로 뽑았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인 투수도 그렇고 아시안 쿼터도 그렇고 네. 까봐야 안다고 까봐야 생각해요. 알죠. 그건 사실 까봐야. 진짜 열어봐야 아는 거라서. 근데 지금 네임밸류는 괜찮은 선수들 데려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둘 확률 다. 싸움인데 네, 맞아요. 그래도 몸값도 꽉 성공이 채워줬고, 높은 예. 확률의 선수를 데려와서 그럼 까봐야 알고 그럼 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인데 한화의 저는 국내 선발진들이 타 팀에 비해서 변수가 적다고 괜찮은 선수들이라고 생각. 뭐 류현진 정규 시즌에 그렇죠. 문동주 저는 작년에 약간 알을 드디어 깨지 않았나. 사실 저는 키포인트가 문동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문동주가 규정 이닝을 들어주면은 사실은 규정 이닝을 든 문동주는 충분히 뭐
좋게 보장. 봐주면 2선발, 2선발, 3선발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15승까지 류현진도 가능한 마찬가지고. 자원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은 좀 여기 정답. 아나운서님과 생각이 좀 다른 게 저는 한화가 올해 2등을 하려면 그리고 더 높이 가려면 저는 정우주를 선발로 항상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주의예요. 제가 생각하는 정우주는 저는 정말 좋은 선발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정우주가 만약에 5선발로 뛰어준다? 최강 5선발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비하인드란 프로를 하면서 기가 막히지. 뭐 LA 다저스 스카우트나 최지만 선수 미국 야구를 했던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정우주 선수 얘기를 먼저 하면 엄청 높게 평가하면서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이 선수는 선발로 써야 된다. 이렇게 패스트볼을 쉽게 던지고 지속하는 선수는 없다고 하면서 저도 그때부터 쭉 보고 작년에 가을 야구 선발로 던지는 거 보면서 이 선수는 선발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은 선발 5선발이 분명히 풀로 돌아갈수록 누군 한 명씩 빠지잖아요. 네. 거기에 정우주 선수가 이렇게 같이 돌아주면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물론 불펜이 빠졌다고 하지만 뭐 조동욱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저는 작년에 경험을 쌓고 올해 더 좋은 모습을 오히려 보일 거라고 작년보다 떨어지기보다는 사실 저 오히려 상승의 요인이 더 불펜에서 있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 아쿼도 저는 되게 좋은 선수. 근데 그걸 까봐야 합니다. 아쿼는. 까봐야 아는 것도 좋은 맞습니다. 선수를 뽑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화가 이 폰세 와이즈의 이탈에 대비해서 변수를 줄이려고 역으로 타선 쪽에 최대한 타선은 약간 상수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갔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타선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런 면에서 강백호가 어쨌든 작년에 사실 하나가 지명타자가 뭐 손아섭도 그렇고 뭐 안치홍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분명히 엄청 상승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실 타선의 최대한의 이 변수를 줄였고 그럼 이제 선발만 잡아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뭐 노시환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분명히 작년에 가을 야구에서 더 자신감을 강백호도 저는 팀을 옮긴 게 분명히 이 선수한테 상승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저는 냉정히 말 옮겼어야 된다고 분위기를 생각했습니다. 바꿨어야 된다. 무조건이요. 사실 잘 옮겼다고. 근데 유일한 사실은 변수가 중견수 자리예요. 사실 중견수지. 오재원 선수가 굉장히 포텐 있는 선수긴 한데 1년 차인데 풀타임 중견수 자리를 맡아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김경문 감독도 사실 주진 않을 거예요. 이분의 성향을 봤을 근데 때. 그러면 사실 이제 나머지 그 대안이 뭐 이원석 이런 선수들인데 이진영 이원석인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 김경문 감독은 이진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보기 이진영 좋은 선수거든요. 장타도 있고 네네. 그 성구안도 좋고 수비도 괜찮거든요. 근데 안 좋아. 이원석을 좋아해요. 근데 이원석 선수를 풀타임 중견수로 쓴다고 하면은 이원석, 심우준이 타선에 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겠냐. 이 중견수 문제를 해결해줘야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내내 하나가 올 시즌 내내 만약에 오재원 선수가 정말 잘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견수 트레이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뭐 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근데 오재원 선수가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한화가 사실 타선이 숨 쉴 틈이 없잖아요. 뭐 심우준 선수는 유격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게 보이거든요. 외국인 투수 까봐야 아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가 2등. 그래서 하나 2등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그 이프를 좀 좋게 봤어요.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작년의 경험들이 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오지 않을까. 근데 키포인트는 문동주랑 정우주. 이 두 선수가 선발에서 특히 이제 문동주는 연차가 있잖아요. 선발에서 이제 그 규정인이 올해는 꼭 채워줘야 된다. 둘이가 버텨줘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잠깐만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동성고 졸업장 가져와. 이건 누가 보다 천안부기를 나오신 분 정도의 한화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데. 아니 사실 제가 기아를 좋아하지만 누가 봐도 천안부기 출신이신데 한화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네. 항상 많이 한화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한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실 많이 봤습니다. 하나 많이 보고. 저는 긍정의 요인이 많다. 사실. 긍정의 요인이 많다. 그래서 김범수 원포인트 릴리프 얘기 나올 때부터 좀 알아봤어. 좀 많이 아시는구나. 하나 선수들 스탯 깨고 있습니다. 괜히 검은 그림자가 깨고 아니구나. 있어요, 나를. 괜히 검은 그림자가 아니고 예측할 때마다 왜 저렇게 나하고 좀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인데 너무나 잘 하나 알고. 이야기는 편하네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배판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아니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왜 본인 팀 기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우승으로 넣을 정도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요 5팀은 정 기자도 그렇고 거의 다 어느 정도 이제 2025 시즌에서 이제 5강권에서 굉장히 놀았던 그렇죠. 선수들이에요. 롯데도 뭐 2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기아는 좀 얘기가 다른데 너무 한 방에 너무 이렇게 우승을 이렇게 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그렇다고 굉장히 지금 막 엄청난 올해의 수확이 FA를 통해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외국인 투수도 내일 안 쳤고 그대로죠. 오늘 안 쳤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최영우가 타자 빠졌고 걸쳤고. 박찬호가 빠진 이탈 상황에서 이제 그 김도영이 뭐 유격수 간다는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 같긴 하고 갈 수도 있다. 뭐 번갈아가면서 뛸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뭔가가 없었는데 마치 하나자동차 기아자동차 주가처럼 이게 갑자기 확 뛸 거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담에스 님도 그런 하나를 뛰어넘는 기아. 이런 하나를 물론 첫 번째 일단 그 전제로 말씀드릴 거는 전제예요, 전제? 저는 약간 역배충이긴 해서 그렇게 그건 있긴 한데 네네. 그거를 빼고도 그냥 뭐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저도 최영우 선수 떠나고 데일 영입했을 때는 솔직히 기아하고 던지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던지려고 그랬어요. 올 시즌? 진짜 올 시즌 던지려고 그랬어요. 데일 영입했을 때 진짜 이게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솔직히 던졌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저 12월에 거의 이제 뉴스 끊었어요. 솔직히 뉴스를 끊어. 방송국 PD가 뉴스를 끊으면 어떡해. 데일 영입 제가 기자님께 기억나시죠? 맨날 물어봤잖아요. 데일 영입 이거 진짜예요? 맞아요. 진짜냐고 데일 진짜냐고 맨날 물어봤고 데일 영입하고 제가 데일의 모든 기록 다 찾아봤어요. 싱글, 더블, 트리플, 일본 기록 다 찾아보고 PD라 자료도 많아. 찾아볼 줄도 알아. 기아 올해 안 본다 했는데 최근에 불펜 3명 영입을 했잖아요. 예, 처음에는 예. 그 영입하고 뭐야 했는데 좀 머리를 식히면서 천천히 생각을 해봤어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네. 1위로 꼽았는데 왜냐면 첫 번째 기아는 2위는 없습니다. 2위는 없다. 결승전 무조건 이기잖아요. 오. 그래서 2위는 없어요. 기아는 1위 아니면 3위인데 둘 중에 고민했는데 1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일단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문울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 기아는 한국 시리즈에서 진 적이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진 적이 없어요. 기아는 무적입니다. 어쨌든 뭐 근데 그랬는데 진짜 거의 최면에 가까운 듯한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자 생각해보면 작년에 시즌 네. 예상할 때 기아가 압도적인 1위 전력으로 꼽힌 맞죠. 팀이었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확실하지. 맞아요. 그건 압도적인 1위 확실하지. 팀으로 꼽힌 전력이었는데 네. 근데 작년에 기아가 부진했던 이유가 저는 기아라는 팀 자체가 재작년 우승하면서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일종의 팀 전체의 안식년처럼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각 야구판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쏟으니까 그 다음에 부상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그렇죠. 오는 건가 보다. 중간에 이제 라는 배터리 얘기가 연기도 특히 저는 선수들이 그게 좀 많이 깨닫고, 느껴졌는 맞아. 게 그게 불펜들이 작년에 완전 맞아. 맛이 갔었잖아요. 봐봐. 초반에 완전히. 연점패가 많았는데 맞아. 재작년에 무리했던 것들이 뭐 곽도기 선수 지금 안타깝게 부상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혜영 다 무리가 왔어서 네. 리스크가 맞아요. 있었고 네. 김도영 선수도 사실 재작년에 첫 풀타임이었는데 네. 작년에 그 첫 풀타임 하고 저는 리스크가 있었을 거라고 몸에 이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있겠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다른 선수들 다 그렇고 네. 노장 선수들 젊은 선수 다 하면서 노장 선수들은 나이 많아서 데미지가 있고 젊은 선수들은 처음이니까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는 약간 팀 자체가 조금의 안식년이었다고 안식년.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근데 작년에 불펜들 좀 쉬어주고 그리고 작년에 시작할 때 전력과 비교하면은 최영우 선수가 떠난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사실 최영우 선수는 수치적으로도 되게 큰 역할을 차지했던 선수니까. 근데 최영우 선수가 사실 고정 지명타자였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기아라는 팀은 지명타자를 돌려줘야 될 선수들이 많거든요. 숨 쉬어줘야 돼. 뭐 최영우, 뭐 나성범, 김선빈 둘 다 지명타자를 같이 봐줘야 되고 이제는 사실은 김도영 선수. 김도영도 한 번씩은 저는 쉬어줘야 되고 윤도현 선수도 그렇고 근데 이게 타선에서 이 4명이 지명타자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좀 숨을 쉬어줄 수 있고 물론 최영우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워낙 컸지만 아니 김도영 그렇게 될 수도 풀타임 있지. 아니고 한 번씩 쉬어줄 수 왜냐면 쉬어줄 수 있다? 작년에 네, 김도영 맞아요.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막 더블헤더 맞아요, 다 맞아요. 뛰고 맞죠, 이랬거든요. 맞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쉬어줬어야 되거든요. 그건 사실은. 저도 생각 못했어.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사실은 뭐 사실 어쨌든 그 면에서는 그 기아가 전력의 로스가 최영우 선수 떠난 거, 박찬호 선수도 떠난 건 있지만 뭐 2명이 떠나긴 했지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항상 김도영 선수는 언젠가 유격수로 가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올해가 되면은 기아가 저는 올해 잘하려면 김도영과 윤도현이 동시에 라인업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선수가. 네. 그러려면 사실 결국 김도영이랑 김선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은 뭐 2루, 유격, 3루 이런 식으로 봐주던가 아니면 윤도현, 김도영, 그쵸. 김선빈 뭐 이런 그게 돼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올해는 그걸 사실 이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렇고 또 기아에 제가 높게 본 거는 아까 외국인 투수는 까봐야 된다 했는데 기아는 외국인 투수가 어느 정도 상수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일과 올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네일은 검증된 선수고 저는 올러도 사실 작년에도 이 선수가 구위가 굉장히 좋은데 왜 맞지라고 많이 했는데 올해 더 잘할 거라고 생각. 이 선수 적응이 좀 더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라서 외국인 투수의 변수가 타 팀보다 적고 첫 번째로 그리고 국내 선발진도 뭐 양현종 선수는 어느 정도 항상 제 몫을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여기에서 좀 갈리죠. 전 이의리 선수 건강한 이의리라고 하면은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작년에 이의리 선수는 사실은 원래 수술하고 쉬어줘야 되는 이의리 선수가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못할 거 어느 정도 헤매는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 올해가 진짜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한 이의리 선수는 분명히 좀 팬들 속 터지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꾸준히 자기 구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버텨주는 선수란 말이에요, 이의리 선수는. 네. 그것도 있고 오선발감도 뭐 어쨌든 작년에 막판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던 김태형이라든지 황동아 오선발감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 김태형 선수의 막판에 모습이 엄청 컸다고 봐요. 사실은 막판에 계속 150을 넘게 던지면서 이 선수 기대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경험이 필요한 선수인데 경험을 먹으면 사실 그런 면에서 선발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기아가 뭐 어떤 분 패닉바이처럼 약간 불펜을 영입한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지만 기아의 작년에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분명히 불펜도 맞거든요. 워낙 많은 그 역전을 내주고 불펜에서 워낙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불펜의 뎁스를 늘린 것도 올해 분명히 어느 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원 릴리버가 사실 이준영 선수 거의 혼자였는데 곽도기 선수 부상이니까 근데 김범수 선수를 작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김범수를 데려오면서 자완 전 김범수를 원포인트 이상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돈으로 데려왔으면 어쨌든 그래서 자완도 했고 사실 홍건희 선수도 역대 이닝을 쭉 봤는데 작년에 약간의 안식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두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홍건희 선수도 뭐 두산에서 마무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모습만 회복하면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조상호 선수가 사실은 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근데 분명히 절치부심할 거라고 생각해. 2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정혜영, 전상현도 정혜영이 전 작년에 진짜 안식년이었는데도 잘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혜영도 올해는 잘해줄 거. 그래서 불펜은 작년보다 분명히 나을 거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기아가 초반에만 잘 버텨준다면은 분위기 탈 거라고 물론 모든 전제는 건강. 김도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김도영이 없는 기아는 판도를 이제 안 돼. 바꿔주는 선수라고 생각. 김도영의 존재는 다르다고 생각. 김도영이 있는 맞습니다. 기아는 다른 그건 팀이라고 또 생각. 맞는 김도영이 시즌 내내 기아랑 함께 해주고 그리고 전 또 높게 평가하는 선수 윤도현 선수. 저희 모든 엠스프로 해설위원들이 재작년에 윤도현 선수를 스캠에서 보고 나서 그때 아직 윤도현 선수가 뜨기 전에 너무 잘한다고 김도영만큼 쓰는 선수라고 다 하나같이 그랬거든요. 저는 두 선수가 라인업에서 함께 버텨주면은 높게 갈 수 있다고. 오히려 타격은 박찬호 선수 있을 때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둘이 있으면. 근데 이범호 감독이 둘을 다 쓰느냐? 둘을 안 쓸 것 같아서 문제인데 한 번에 저는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아가 높은 곳까지 김도영, 윤도현, 김선민 함께 써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지. 어설픈 선수를 뭐 유격에 가져가고 이러면 사실은 박찬호의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박찬호가 떠난 공백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의 과감함과 그게 있다고 하면 전 기아가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떠났지만 충분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김지영 PD 얘기 들으면서 그래 역시 검은 그림자로서 생각을 확실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아도 사실 이렇게 터질 수 있는 확률 맞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이 풀을 좀 좋게 줬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렇다고 1위
그렇다고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LG보다 이렇게- 낫다. 네. LG 가. 삼성 LG 같은 경우를 3위, 사실 LG를 원래 LG도 1위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안식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전년도 왜 이렇게 안식년이 아니, 많아요? 이렇게 다. 전년도 우승한 왜 이렇게 전년도 한 해를 왜 없애려고 그래 자꾸? 아니 전년도 우승한 팀들을 보면은 확실히 무리를 많이 하는 그 역대 그렇죠. 보면 그거는 그래요. 백투백 우승이 어렵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단장으로 확실히 팀을 느꼈지. 이끌었던 유성균 단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승한 다음 해가 진짜 힘들다고. 힘들다. 사실 LG가 뎁스가 좋은 팀이지만 작년에 어쨌든 우승이랑 정점을 찍으면서 나름 뭐 야수도 그렇고 타선도 뭐 투수진도 그렇고 나름 힘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그리고 WBC도 많이 가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변수가 피로를 있죠. 완전히 네. 풀 수 있는 게 전력의 누수는 적지만 피로를 완전히 풀 수 있는 기간이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우승 이후에 백투백의 모티베이션도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인지 좀 그거기도 하고. 가름이 안 되고. 네, 저는 사실 그 작년에 LG 같은 경우 그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는 자, 그래서 LG를 몇 위 주셨죠? 전 3위 줬습니다. LG를 3위, 네. 2위가 하나고. 2위가 하나. 아, 그래서 LG가 좀 그런 부분에서 처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LG가 저는 LG가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을 어려움을 거라고 겪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약간의 갔다 온 의외로 WBC나 생각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LG의 사실 제일 상승 요인 이재원 선수 전 높게 평가하는데 김현수가 빠지고 이재원인데 들어오는 거니까. 이 선수- 이재원 높게 평가합니까? 전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원래 네. 저는 예전에 이재원 선수가 LG에서 헤맬 때부터 기아에 데려와야 된다고 맨날 말했거든요. 그럼 그 정도로 높게 평가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제가 그 박지현 감독이 들은 멘탈이 엄청 강한 선수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헤매면 좀 헤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김현수의 공백도 있고 사실 김현수라는 선수가 제가 듣기로는 LG 후배들한테 이 팀 문화에 좀 기강 잡고 이런 게 좀 되게 크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고 마지막으로 저는 토러스트 선수가 잘해줬지만 작년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네. 저는 그런 선수들은 풀시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가을 저도- 야구를 잘해줬지만 저도 이건 저는 인정. 사실은 토러스트가 봐야 돼. LG의 되게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해. 다른 선발보다 사실 시리노스에 어느 정도 KBO에서 검증된 선수고 근데 토러스트 선수는 중간에 들어와서 잘하는 선수들 많지만 그 선수들이 풀시즌을 돌면 헤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토러스트가 1선발인데 LG가 점찍은 과연 이 선수가 풀시즌에도 작년 가을이나 이렇게 막판만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약간의 작년에 LG가 정점을 찍었긴 오히려 약간의 하락 요인들이 좀 보인다. 기아는 작년에 워낙 저점을 찍어서 상승 요인이 보이는 보이고. 팀이면은 LG는 정점을 찍었기에 하락 요인이 보이는 팀이라서 좀 그렇게 적어서 왜냐면 그 오스틴의 사실은 작년 막판부터 부진했거든요. 네. 저는 오스틴이 클래스가 마지막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네. 회복하겠다 싶지만 또 나이가 엄청 젊은 선수는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사실은. 저희 그 배판 계속 띄워주세요. 좀 그거 보면서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LG를 반대로 제일 위로 이 제일 놨잖아요. 우승한다. 맞죠. 네, 그러니까 아. 원래 이 디펜딩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시즌에 좀 실패하려면 5강 이상은 대부분 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못 갔던 팀이 한 2팀 정도 되는데 그게 NC하고 기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기본적으로 3위권 이내의 전력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펜이 LG가 막 이 없는 자원을 쪼아서 이거를 우승까지 이어졌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LG의 장점이 지금 불펜이 좀 많이 다양해졌다는 점. 선발진도 보면 손주영도 들어오고 뭐 하면서 약간 다양성 중에 이 마운드 운영을 했다는 점. 한두 명이 이제 집중적으로 막 이 선수를 써가지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그러니까 피디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포인트는 전 토러스트 나이가 어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LG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선수한테 기대되는 포인트가 이런 어린 선수는 한국 시리즈 같은 그러니까 단기전에 큰 무대에서 한번 팡 튀겨줬을 때 그 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맞아요. 상당히 높다. 이게 만약에 나이가 있는 선수는 내년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빵 2승을 했잖아요. 맞죠. 큰 경기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 선수의 이 가치, 그러니까 포텐셜 자체가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저는 뭐 오스틴 선수가 시즌 막판에 부진했고 뭐 치리노스도 애초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리그를 씹어먹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 그러니까 치리노스는 작년에 경험을 했던 게 올해 상당히 이제
좋은 공부가 됐을 것 같고요. 오스틴은 뭐 썩어서 준치라고. 맞아, 오스틴 잘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맞아요, 25개 90타점 이상, 타율 2할 9푼 이상, 그 중심 타선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LG의 올해 키포인트 장현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장현식. 장현식이 작년에 안식년이었어요. 그렇죠. 많이 쉬었죠. 던져서. 예, 근데 예, 올해가 맞죠. 이제 잘 던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마당새처럼. 그 선수가 폼을 회복하면은 많이 던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LG가 수치상으로 불펜에 투가 많진 않지만 분명히 데미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선수가 얼마만큼 그런 거를 막아주느냐가 올 LG의 성패 중 올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LG를 그렇게 3위로 놓은 건 강하지만 우승한 팀들은 무조건 최고점을 찍은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 네.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LG를 또 봤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LG의 유일한 아쉬운 거는 완벽한 마무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네. 유영찬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실 조금 아쉬웠고 근데 구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는 김영우가 오히려 마무리에 가까웠는데 김영우. 일부러 김영우를 일단 완벽한 마무리로 쓰지 않았죠. 키우는 지금 단계예요. 이제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왕조잖아요. 우승을 한다면 LG가. 그래서 저는 2위로 놓긴 했는데 LG가 이제 우승한다면 진짜 왕조 시대로 접어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그쵸, 있던 SK 왕조, 뭐 삼성 왕조, 해태 왕조 이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한데 뭐 이민호 선수하고 뭐 김윤식이 돌아와도 그걸 또 마무리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고. 사실 그런 뭔가 지금 저는 그래서 5강에 든 팀이 그래도 마무리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주는 팀들이 좀 올린 것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좀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마무리적인 물음표가 있어서 저는 2위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저도 토러스트 마찬가지. 전 토러스트하고 벨라스케즈하고 항상 비례를 하는데 진짜 운이야. 나는 벨라스케즈가 LG 갔잖아? LG 우승했다고 봐. 근데 벨라스케즈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우리가 보면 오기 전에도 알았잖아. 벨라스케즈는 너무나 훌륭한 커리어가 맞아, 뭐, 커리어가 그날 커리어는 비교할 수가 토러스트하고 없어요. 다 비교가 안 돼. 못하는 게 말이 안 됐죠. 말이 안 돼. 근데 벨라스케즈가 와서 경기에 나갔는데 갑자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갑자기 10승 투수 대신해서 왔는데 막 긴장한 표정 영역에 첫 단추가 완전 잘못되고 훅 꺼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맞죠. 토러스트는 첫 단추부터 갑자기 너무 완전 말도 안 되게 LG 타선들, LG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좋아서 저는 됐다고 맞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근데 물론 그 포스트 시즌 때 보여줘서 다시 한번 자기가 도장을 딱 찍어서 나 그래도 괜찮은 투수인 거 증명합니다. 라고 보여줬지만 사실 한 시즌 통으로 봐야 된다. 가야 된다. 역시 아, 선출다운이 그럼요. 선출다운이 봐야 진짜 돼. 이 선출다운이 안무 봐야 돼요. 정말 예. 아무리 역시. 우리가 사랑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역시. 사랑해도 사계절은 만나봤지 않습니까? 예? 애인을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우리가 와이프를 만났다 한 시즌 이렇게 사계절을 만나봐야 얼마나 더 사랑을 맞아요. 느껴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풀타임 뛰어봐야죠. 네, 그렇게 풀타임을 뛰어보지 않은 저는 선발 투수는 사실상 외국인 투수 아직은 맞죠. 물음표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저는 이제 토로스트를 높게 평가한 게 약간 켈리 느낌이 나요. 메릴 켈리. 켈리. 예, 중간에 와서 너무나. 자리 잡고 네. 이렇게 빵빵 올라가는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그치. 예, 그 부분에 저는 좀. 저 한 가지 주목을 궁금한 게 했고. 있어요. 만약에 올해도 한화랑 LG랑 한국 시리즈 붙어요. 네. 리벤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 리벤지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저는 얘기했지만 김서현이 스프링 캠프 때부터 너는 마무리하라는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체력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강백호의 타선의 힘이 좀 들어왔다라는 것. 물론 준균수의 아쉬운 좀 부분이 있지만 페라자도 사실 우리가 사실 한화가 식물 타선이라고 썼으나 비 오면 방망이를 잘 쳤어요. 근데 비가 메마르면 죽었거든요, 아예. 그리고 사실 그 일할 때의 팀 타율을 할 정도의 타선이긴 했지만 이렇게 한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사실 상황이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다면 저는 분명히 리벤지가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투수 둘이 포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건 있지만 저는 왕현청을 그 일본에서 뛸 때 공과 막 이런 걸 봤을 때는 전 진짜 좋아 보였어요. 거의 좋죠. 전 진짜 좋아 맞아요. 보였어요. 그래서 오해나 근데 외국인 투수는 진짜 까봐야잖아. 근데 그렇죠. 까봤을 때에 과연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이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해주냐인데 우리 정우주, 류현진, 문동주 이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LG하고의 리벤지 매치에서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짜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LG 우승을 일단 정세영 기자까지는 우리가 LG를 3강 안에 다 넣었습니다. 다 넣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뭐 김시영 PD가 이제 4위에 넣긴 했지만 뭐 기아가 들어가는 바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뭐 거의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또 하나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팀이 있고요. 사실 그 팀의 팀장이신 홍보팀의 함태수 팀장님마저도 우리를 3위에 넣었다고요? 라고 싶을 정도로 두산이 3위에 떡하니 들어가 있고 있는. 혹시 이거 친분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님이랑 친하시거든요. 김원영 감독님 굉장히 친하시거든요. 김원영 감독님 이거 보신대요? 친분피가 아닌가요? 김원영 감독님 TV 꺼줘. TV가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나가주시면 두산은 한번 풀어보면 논리적으로 그게 궁금해. 왜냐면 나도 두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에 논리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두산의 오프시즌 움직임을 보면 투자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186억 썼거든요. 오프시즌 동안. 그렇게 많이 썼어. 네, 4명의 FA. 내부 FA가 많았어요. 내부 FA 3명, 외부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두산 구분. 박찬호를 영입하면서 일단 센터 라인을 보강을 하게 되고 김원영 감독의 야구는 결국 수비와 마운드입니다. 그쵸. 거기서 수비는 지탱했고 마운드 이탈이 없었어요, 사실. 이영하 선수 FA 시장에서 인기 많은 자원이었어요. 네. 최소 3-4개 팀이 붙었던 자원인데 그 선수를 잡았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선수뿐만 아니라 저는 코칭 스태프 영입도 상당히 효율적. 그리고 그러니까 이 김원영 이 두산 야구의 작년에 문제점을 보면요, 저는 그걸 딱 느꼈거든요. 일단 5선발이 고정되지 않았어. 네. 거기에 필승조. 누가 필승조야? 어떤 상황에 누가 나가지? 이러니까 저는 뒤에서 완전 마운드에서 다 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원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와이어 투 와이어, 그 다음에 3위를 했던 그때 김원영 감독을 보면 일단 투수진 세팅부터 언제 적재조수에 이 선수를 넣을지 이 선수의 롤을 확실하게 주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의 지금 이 마운드 세팅을 완벽하게 김원영 감독도 이제 뭐 시행착오는 겪을 것 같은데 가서 했을 때 김원영이라는 사람에서 마운드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면 두산이 야구 못했던 팀이 아니거든요. 이세혁 감독이 있을 때도 4등 5등, 4등 했죠. 4등, 네. 그러니까 위에 있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자원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김원영 감독이 약한 부분이 저는 그거거든요. 야수진 운영입니다. 근데 거기에 홍은기 감독이 왔어요. 홍은기 감독은 결국 그러니까 이 두산에 좀 맞는 핏이다. 왜? 지금 감독이 야수 파트에 좀 약한 상황에서 홍은기 감독은 지난해까지 1군에서 키움을 이끌었어요. 근데 키움은 어떤 구단이야? 젊은 선수들 해서 1군에 빨리 올려서 1군에서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두산에 그런 자원들이 꽤 있어요. 박준순이라든지 오명진이라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25, 26 밑에 있는 선수들 이제 커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센터 라인을 안정시키고 나머지 포지션에서 감독이 다 결정을 하겠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제갈량 같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타선에 또 힘을 넣을 수 있는 게 이진용 코치가 왔다. 이진영 코치. 그리고 손시현 수비 코치가 2군 감독까지 했어요. 또 보는 시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수 세팅도 지금 어느 정도 잘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코치진 세팅까지 상당히 잘했다는 점. 요 점이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했던 요인이고요. 따지면 조금 작년에 아쉬웠던 게 이제 선수 구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누가 언제 어디서 나갈지 몰랐잖아요. 사실 네, 강승호 선수도 초반에 2루로 이제 고정을 해놨다가 막 계속 바뀌었잖아요. 아니 3루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랬던 그러니까 거 포지션 같아요. 혼란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 두산은. 맞아. 그럴 수 있다. 예, 그랬던 그거는 점에서 또, 네. 상당히 두산은 좀 안정적인 세팅을 해놓은 상황에서 시즌을 맞을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플렉센 선수도 상당히 플렉센. 높게 평가를 플렉센, 플렉센. 플렉센이 가서 플렉센. 이제 한국에서 보여주고 미국 가서 꽤 괜찮은 조건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최근에 좀. 그런데 이 플렉센이라는 선수는 와서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의 설명을 들으면 플렉센의 커브가 ABS에 다 걸린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두산에 있었을 때 플렉센하고 지금의 플렉센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라는. 물론 그때 이제 뚜껑을 커브와 열어봐야 지금의 되겠지만 커브는 구종 가치가 그래도 다를 수 좀 있다. 안정적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무슨 거기에 말인지 알 것 잭로구 같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차예요. 이제 경험할 거 다 했어요. 여전히 잭로구 선수의 디셉션이나 이런 거는 까다롭다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도 지난해 결국 두산은 외국인에서 또 맞죠. 실패를 했잖아요. 그쵸. 코로빈이 이렇게 망가질 줄 알았나? 라는 18승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두산이 플러스 점수가 될 것 같고 이제 변수는 이제 카메론 선수일 것 같아요. 카메론 선수일 것 같아요. 그쵸. 예, 카메론 선수가 얼마나 이 중심에서 좀 그러니까 두산도 결국에는 점수를 내는 야구를 하려면 김재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더 KB보다 더 좀 파괴력 있는 장타력을 보여줘야 해야죠. 해야죠. 예, 그게 좀 변수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움직임 자체가 두산이 예년의 두산, 작년의 두산은 절대 아니다. 위에 충분히 5강 이상의 전력을 갖췄고 내심 3위까지도 노려볼, 3위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세팅돼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저는 로그 선수가 좋은 선수는 맞는데 과연 이 선수가 타팀 1선발들에 비해서 과연 특출난 선수냐라는 의문은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 사실 작년 타팀의 에이스들에 비하면 좀 약해요. 사실은 로그 선수. 저는 1.5선 2선발에 좀 더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어빈이 워낙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물론 플렉스는 MLB에서 경험을 했지만 이 선수도 과연 1선발급이냐 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로그는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플렉센이 잘해줘야 사실은 이제 확실한 원투펀치가 그렇죠. 되는 건데 그 점에 약간 의문이 좀 있고요. 뭐 외국인 타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렇다 치고 저는 두산의 타선을 보면은 이 양의지 선수를 빼고는 확실한 장타를 칠 선수가 안재석 선수가 만약에 올해 헤매버리면 타선이 생각보다 헤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장타칠 선수가 안 보이거든요. 안재석 말고 박준수는 좋은 선수지만 아직은 올해 2년 차고 뭐 박준수는 엄청 장타자라기보다는 중장거리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중장거리 느낌이죠. 근데 양의지가 혼자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두산이 장타로 승부를 볼 선수가 안재석 정도밖에 안 보여요, 사실 올해. 근데 이 안재석이 얼마나 해주냐가 약간의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사실 안 해주면 저는 약간 두산이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성이 너무 맞아.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소총부대예요, 약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산에서 타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작년에 부진했던 양석환이 살아나야 돼. 나야 돼. 야, 양석환. 그다음에 안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재석 선수의 타격은 의심을 하지는 않는데 맞죠. 수비가 문제예요. 수비에서 흔들려 버리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까지 같이 흔들려. 안재석 어디 봐? 유격수 봐요? 아니, 3루요. 3루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초반에 이제 수비에서 위기가 분명히 올 건데 이걸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냐. 저는 김재환 선수 빠진 거 정말 큽니다. 김원영 감독도 맞아요.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크죠. 그래도 김재환인데. 저는 생각보다 네. 크다고 봐요. 물론 박찬호가 왔지만 그래도 장타자였거든요. 김재환 선수가 어쩐지 세부 스탯이 WRC랑 괜찮은 선수거든요. 생각보다 재작년에도 작년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장타자가 한 명 빠졌다는 게 영향이 어찌됐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산에서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두산 야구가 언제 타선이 쫙 있어가지고 나 지금 나도 그 홈런을 생각을 좀 했어. 따다당 해서 나는 야구는 안 했다. 왜냐면 우리가 나도- 왕조 때도 내가 지금 그 말이 없어. 나도 그 생각이 앞에 육상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두산만의 이 쪼이는 야구를 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런 거를 세팅할 수 있다는 맞아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은 못했어.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님만 생각을 했지. 김원영 감독님, 홍원기 코치의 또 뭐 이진영 코치랄지 손시영 코치 막 이런 것들을 다 융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난 두산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두산 왕조 시절도 뭔가 진짜 대단한 타자가 나와서 막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근데도 그런 왕조를 했었던 건 어찌됐든 이 두산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놈의 응집력, 헛술도 허슬도, 조직력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을 김원영 감독님이 그리고 또 두산 감독은 항상 늘 이 뭔가 잡아서 이 가는 감독들의 느낌이야. 김경문, 김태형 막 이런 카리스마적인 카리스마적인 게 확실히 있어갖고 뭔가 요거를 좀 갖고 가는 그게 있어서 그런 응집력과 조직력이 맞아 들어간다면 뭔가 대단한 정말 막 힘 있는 타자가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타선이 굴러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산 관계자들도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올해 한번 보시라고. 아 그래요? 쪼우는 야구가 된다. 근데 상대를 쪼우는 야구. 근데 왜 한태수 팀장님이 3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하니까 어차피 안 될 거라 안 될 건데 막 이렇게. 결국 양의지 선수가, 망했네, 양의지 요즘. 선수가 잘해줘야 돼. 왜냐면 그렇죠. 모든 팀마다 다 팀의 타선을 중심에. 잡아준 선수, 뭐 기아 김도영, 뭐 SS 최정. 최정 이렇게 있는데
사실 두산은 양의지 선수인데 포수고 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양의지 선수가 완주를 끝까지 해주는 게 약간 양의지 느낌은 슬램덩크의 상해 김수경 같은 느낌이야. 감독 겸 선수인데 다 잘하고 정말 저 선수가 정말 대단하게 정말 딱 자리를 지키고 있어. 두산하면 양의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양의지가 결국은 버텨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수로서의 양의지의 가치가 조금 더 증명이 돼야 돼. 지타 말고. 김기현이라는 이제 그 다음 포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예. 동성고네요? 누구요? 아, 지는 건가요? 그 양의지 친구는? 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저희 출신들은 또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의지, 지는 거, 김기현 지는 둘 다 광주 지능이구나. 한준수가 동성고고. 아, 동성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또 3위에 올린 것도 뭐 이해가 안 가진 않습니다. 오케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저는 일단 이 두 분한테 없는 게 저한테는 이제 4위 KT. 아, 그러네요. KT. KT는 5강 안에 못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 KT의 외국인 투수들은 일단 물음표. 그거는 이해합니다. 다 바꿨어요 거기. 맞아요. 다 진짜 바꿨습니다. 외국인이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완전 싹 다 바꿨어요. 이거는 진짜 물음표라서 물음표예요. 저는 4위에 놓기는 했는데 KT에는 일단 김현수가 간 것도 있고 거기에 최원준이 전 또 중견수로 또 잘해줄 거라 생각해요. 배정대가 아니거든. 이제 고정 중격수는 제가 보기엔 최원준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기아 최원준 말입니다. 맞죠. NC 갔다가 이제 갔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소영준이라는 투수를 너무 높게 봅니다. 너무 대단한 투수의, 그러니까 저는 지금 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강 안에 든 팀에 이 3선발 내지는 4선발급이 타 팀보다는 좀 강력한 걸 좀 많이 넣었습니다. 삼성의 원태인, KT의 소영준, SSG에는 뭐 김광현이 있지만 뭐 그 이외에 또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이로운, 노경은, 조병현까지 뭐 이런 마무리와 또 그 3선발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결국 포스시즌 우리가 가보니까 아니 3선발이 중요하더라고. 맞아요. 선발 많아요. 3선발이 중요하더라고. 맞아요. 예, 3선발이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KT의 그 선발 라인도 거기에 고영표가 있잖아요. 맞죠. 고영표 있죠. 고영표의 소영준이면 3, 4선발은 오원석도 있고. 오원석도 있고 10승을 소중은 했죠. 진짜 괜찮아요. 맞아요. 와, 선발은 이거는- 진짜 네. 외국인 투수가 너무 변수라 그렇지. 그 너무 변수라서 그렇지 전 그래서 KT를 넣기는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건 좀 뭐 특별한 반박이 뭐 없으시죠? 뭐 한 6위쯤 보셨나 봐요 그러면 KT? 저는 한 그 정도 봤는데 저는 근데 이 네. 오프 시즌에 그러니까 지금 KT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는 마운드가 아닌 올해 포커스는 공격력이다라고 공격력.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승택, 김현수, 최원준을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최원준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다 차선책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애초 KT가 영입을 원했던 박찬호, 박혜민이 왔다면 네. 저는 KT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차선책들이에요. 근데 차선책인데 뭔가 좀 의문? 김현수 선수는 나이가 될 수 있고 최원준 선수는 아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중견수 최원준이라고 딱 그림을 딱 떠올렸을 때 물음표야? 중견수 방망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빠따는 어느 정도 중견수 최원준이 그렇게 수비 범위가 넓었나? 최원준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거였고 한스택 선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죠. 네. 한승 그리고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거는 장성우 선수가 결국 기분 좋게 잔류를 하면서 뭐 기분이 이제 마지막 기분 좋다는 표현보다는 마지막에 잔류를 하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공격력이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2명이 교체가 됐다는 점 사실 제가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다 교체된 팀은 그렇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타구단의 평가. 저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가 다 교체가 됐지만 타구단의 평가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리스트는 외국인 선수들이 그럼요. 대동소이해요. 네, 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꿨더라도 압도적인 주변의 평가가 좋으냐 이거를 좀 보는데 KT는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게 주변의 평가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정세영 기자 픽이 약간 다 외국인 선수들 어느 정도 남은 팀을 선택한 것도 있네. 근데 롯데 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KT가 타선 때문에 엄청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KT 타선? 네, 왜냐면 사실은 뭐 김현수를 영입했지만 강백호가 나갔단 말이에요. 둘 다 지명타자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규 시즌의 스탯으로 보면 순수 타격이 김현수가 뭐 지금의 나이로 보면 강백호보다 낫냐라고 확연하게 말 못하거든. 사실 세부 스탯으로 보면은 강백호는 심지어 더 아직 젊고 김현수는 굉장히 백전노장이잖아요. 사실은 가을 야구 같은 데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정규 시즌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인지도 플러스인지 모르겠고 사실 최원준 선수는 제가 엄청 오래 봐왔던 선수인데. 네. 물론 배정대 선수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부분도 조금은 플러스가 되겠지만 이 선수가 과연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플러스가 될 선수냐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래요. 작년에 타격이 워낙 안 좋았었거든요. 네. 안 좋았죠. 사실. 안 좋았죠. 근데 사실은 이 선수가 드래프트 기대됐을 때 기대치에 비해서 타격이 막 그렇게 그랬던 적이 딱 이제 없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한 번 딱 그럴 때 그랬었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타격이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트레이드도 되고 다시 여기 이렇게까지 온 건데 죄송합니다. 이 선수의 사실 뭐 중견수의 수비로서의 뭐 불안감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 타자로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든다. 왜냐면 기아에서 못했어서 팀으로 옮겨서 환경을 바꿨는데 NC에서도 못했거든요. 스탯을 보면 NC에서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사실은 뭐 제가 전문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의 스탯으로만 판단할 때 여러 세부 스탯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뭐 타구, 인플레이 타구 속도라든지 발사 각도라든지 엄청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수가 타자로서 좋은 과연 KT에 올해 뭘 바꿔줄 만큼의 타자냐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최원준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 선수인가는 솔직히는 좀 의문점이 의문이다. 들고 한승택 선수는 사실은 커리어 내내 타격이 엄청 좋았던 적이 없어요. WRC WRC 플러스 한 60? 사실은 뭐 그래서 백업에 가까운 선수고 기아가 사실 작년에도 재장 거의 안 썼거든요. 사실은 물론 KT의 포수 뎁스가 워낙 좋지 않아서 도움은 되겠지만 과연 이 선수들이 우리가 올해 뭐 공격력에 KT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만큼의 팀을 바꿔줄 만한 선수들이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KT도 사실은 안현민 선수가 작년에 워낙 잘해줘서 안현민 선수가 중심축이긴 한데, 과연 이 안현민 선수를 혼자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받쳐줄 선수들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뭐 김현수 선수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타선에서 타격으로 KT가 저는 올해 좀 고생하지 않을까. 올해도 작년에도 타격으로 고생했잖아요. 사실은 타격으로 좀 고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사실은 그래서 KT가 올해 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생을 할 거. 그리고 선발도 이제 올해는 더 미지수거든요. 사실 외국인 2명이 너무 미지수여가지고 잘 뽑으면 높이 갈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타선은 이제 갖춰져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타선이 저는 엄청 높게 평가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좀 저도 있습니다. 똑같은 뭐 얘기는 뭐 차선책이었고 이게 좀 뭔가 탁 짜임새 있는 타선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오케이.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있습니다. 한승택, 김현수, 최원준 3명의 2년간 평균 WA는 세 선수의 합계가 강백호보다는 낫습니다. 그럼요. 강보다 생명 낮아요. 선수니까 당연히. 네. 예, 그런 전화에서 타선에는 크게 강백호의 이적 그거는 크게 없을 것이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KT는 이제 이강철 감독이 또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또 그래서 끝나요? 아마 쥐어 짤 겁니다. 쥐어 짜죠. 네, 쥐어 짤. 강철 매직이란 변수는 있네요, 네, 확실히. 강철 근데 매직. 진짜 네. 타격에 대한 중점을 둔다는 생각은 그 얘기는 내가 근데 못 이제 봤는데. 이게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투수에만 투수진은 해도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타선은 말씀드린 그 진짜 타선은 모르겠네요. 뭐냐면 구단에서 설명해요. 지금 기아 KT 기아를 좀 보면 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어. 우리는 타격에 방점을 두고 좀 움직였다. 이랬는데 네. 그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요. KT를 넣지는 않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강철 감독도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KBO 리그에서 딱 보면요. 한 팀을 거의 10년 가까이 이끌었던 근데 거기에 카리스마까지 갖춘 감독들이 레임덕이 좀 헤어질 때는 무조건 오죠. 진짜 빨리 와요. 맞아요.
그래서 KT가 지- 초반에 선수들이 약간 질린다고 해야 될까? 5월에 만약에 밀려버리면 맞아. 감독의 레임덕이 엄청 빨려. 예전에 김경문 감독도 두산 감독 NC 때 불문하고 그랬고. 맞죠. 네, 좀 카리스마형 감독끼리 길게 생각난다. 사령탑을 잡은 팀들의 맞죠. 이 레임덕이 맞아요, 성적이 맞아요. 좋을 때는 그게 계속 이어지지만 약간 그런 초반에 건가? 맞아요, 무너지면 맞아요. 확 무너지게 되고. 약간 그런 건가? 카리스마 있는 감독님이 따르는 걸 하다가 이제 저희 좀 컸는데 저희도 좀 풀어주세요 하는 얘네들이 이제 고참이 되고 그렇죠. 막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거에 대한 과부하들이 좀 생겨서 그런 건가? 그래서 저는 KT의 올 시즌 성패는 시즌 초반이다. 초반. 4월달에. KT. 그러니까 작년에 4월까지 버텨서 저는 KT가 네. 상당히 위로 갈 것 같고 저는 또 KT를 높게 평가했어 비하인드. 맞아요. 엄청 우승 후보라고 우승 하셨어요. 후보라고 했었는데 4월만 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KT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버렸죠. 네. 근데 올해 KT는 우승까지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4월에 이 고비 4월에 5할 이상 못 맞추면 팀이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저는 매우 있다.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투수가 너무나 막강한 것 같아서 투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투수가 상수죠. 강백호가 또 그렇게 완벽한 작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 있었다면 분명히 또 이 김현수가 마지막을 야구로 이렇게 끝낼 것 같지 않거든요. 본인 실력 플러스 주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KT를 4위로 또 올린 게 그런 있었던 플러스점이 겁니다. 있겠네요, 있을 확실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득해 주십시오, 저를. 왜 롯데가 이렇게 5위로 롯데 두 오지. 개로 했는지 저는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롯데에 대해 관심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저한테 혼내주십시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아 1위만큼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뭔가 표면적으로 들어온 게 없어. 아니요, 오히려 저는 기계는 들어왔대.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기계가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전에 좋은 기계를 들여서 선수의 트레이닝 방법을 되게 좋게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강백호 놓쳤지. 박찬호 놓쳤지. 놓친 건 아니야. 아예 참전을 안 했어. 참전. 그럼 뭐를 참전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뭘 하고 싶어 했어요? 일단 기계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대요. 예?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어, 때가 아니다. 어. 때가 아니다.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정정하겠습니다.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롯데는 왜 이렇게 5위로 꼽으셨는지. 일단 저는 아까 외국인 잠깐 부연 설명. 외국인은, 그건 외국인은 맞아요. 너무 좋아. 외국인은 일단- 사실 10개 구단 중에 가장 베스트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엘빈 로드리게스하고 제레미 비슬리인데 뭐 엘빈 둘 다 이제 타이어 올라요. 155 이상을 던져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약간 비슬리 선수는 그러니까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이 타구단 스카우트들 약간 폰세 느낌이 좀 많이 난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커리어도 그렇고 그 정도의 강력한 그러니까 모든 구단들의 영입 리스트 최우선순위에 있었는데 롯데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선수는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구단들의 타구단에서 쟤 데리고 올 걸. 쟤 아쉬워. 했던 선수들이 롯데에 지금 좀 쏠려 있어요. 물론 아까 뭐 댓글에 콜오빈 얘기 나왔는데 네네네. 네, 콜오빈 같은 경우는 아시아 리그 무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뭐 이런 거라면 약간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구단들이 단순히 구위만 있는 게 아니라 폰세나 이런 선수들의 성공 사례를 봤을 때 가장 흡사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의 선수가 누구야? 2명이다. 그거는 지금 심지어 현재로서는 둘 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높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인 새 얼굴이고 리그에서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고 네. 하지만 지금 모든 구단들이 좀 이 시샘을 받고 있는 구성을 롯데가 잘했다. 그러니까 롯데가 결국 작년에 실패를 한 케이스를 보면 투수를 4명 썼습니다. 외국인 투수 맞아요. 4명을 썼습니다. 근데 21승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간바오 선수 와서 잘해줬지만 막판에 외국인 선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104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압도적인 40경기를 앞둬주고 남겨두고 압도적인 3위였어요. 이 외국인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타선도 뭐 타선이지만 또 연패를 끊지 못했던 것도 컸지만 근데 외국인이 어느 정도 기본 이상 저희가 이제 야구 표현은 기본 담화 이상 10승 10승만 해줬을 경우에 롯데는 지난해 경험 그리고 외국인만 받쳐주면 저는 롯데는 5강 이번에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외국인은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말고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일단 먼저 저도 외국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기자님 말씀 그 선수들이 좋은 선수인 것과 별개로 롯데 작년에 투수 외국인 선수 너무 저점이었어요. 사실은 거의 없이 싸웠잖아요. 한 명은 뭐 데이비슨도 저는 정말 별로인 선수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감보아가 나중에 와서 잘해주긴 했지만 외국인 투수들이 워낙 저점이어서 사실 중간만 뽑아도 롯데의 외국인 투수진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점에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롯데가 불펜도 괜찮은 팀이고요, 사실. 그리고 롯데의 야수진을 보면 라인업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장타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여기 한동희가 돌아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희 선수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합니다. 이 선수의 퓨처스 한동희. 폭격기거든요. 사실 이 정도로 퓨처스를 폭격했던 선수 중에 성공 못한 선수 없어요. 그러니까 퓨처스를 폭격했던 선수들은 많지만 한동희는 급이 다르게 폭격했단 말이에요. 약간 예전 박병호 이 정도 터진 선수들급으로 폭격 그냥 내려가면 무조건 퓨처스는 아예 잡고 타율이었습니다. 타율, 장타, 뭐 출루율 다 잡고 온 선수예요, 이 선수는.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분명히 환경의 변화만 한번 있고 뭔가 있으면 터질 수 있는 선수라 항상 높게 평가를 해왔는데 상무를 가서 박지원 감독님 저희 출연하셨을 때 말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한동희가 여러 문제점을 많이 개선을 같이 했다. 시력 얘기도 하고 많이 개선했다고 들어서 저는 이 한동희의 존재가 엄청 클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롯데가 사실 장타가 없었잖아요. 레이에스도 그게 아쉬운 선수. 근데 이 선수가 장타를 쳐주면은 롯데는 분명히 5등을 할 수 있는 팀이다. 물론 역으로 근데 한동희가 망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답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올해 롯데는 한동희에 달렸다고 보는데 이제는 터져야죠. 롯데 저는 팬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롯데의 팀 홈런이 76개였어요. 10개 구단 중에 유일하게 100개 못 채웠고 와 너무 100개에서 적었다. 24개가 너무 모자라. 적어요. 너무 적었다. 근데 한동희는 와서 터져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5개 이상을 때려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롯데가 76개에서 홈런이 100개가 됐다고 쳐요. 그게 다 솔로 홈런 2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점 홈런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중 이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지 못한 경기들, 네. 특히 연패 기간에 보면 한 방이 필요한데 안 터졌던 맞아요. 경기들.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한 방씩 터졌다면 연패가 저는 분명히 끊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는 저는 기본적으로 15개는 깔고 간다고 봅니다. 15개요. 네. 거기서 한동희가 들어온 장타 효과는 분명히 사실 있을 것 한동희가 같아요. 방점만 찍어주면 나머지 멤버들은 괜찮거든요. 야수진이 크게 막 엄청 구멍인 그게 없어요. 사실은 뭐 고승민 선수도 좋은 선수고 뭐 윤동희 선수 있고 사실은 뭐 나승엽 선수 저는 포텐이 되게 좋은 윤나, 선수라고 고항, 생각해서 손이 지난해 진짜 전부 저점. 맞아요. 완전 저점이었어요. 전부 저점. 근데 여기서 전부 저점에서 조금만 올라도 롯데 타선이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좋아질 거라는 것이다. 저는 유일한 아쉬움은 전 레이에스를 바꾸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장타가 필요한 팀인데 그 선수 장타가 없어요. 없죠. 사실 그러면 야 근데 그거 레이에스를 버리는 거 참. 그러니까 버리진 못해. 사실- 조강지쳐가죠 근데 더라 뭐 이런 기대할 느낌이에요. 만한 요인이 사실은 외국인을 한동희의 컴백과 외국인을 바꿔서 장타를 늘리는 거. 뭐 나머지 선수들 장타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치,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야. 보통 항상 3년 차에 무조건 간파당하고 고생하거든요. 아무리 네. 잘 쳐도. 네. 그런 면에 저는 롯데가 올해 높은 곳을 바라보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바꾼 것도 이해는 갑니다. 어느 정도 욕을 먹기 싫었어. 계산이 서는 선수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렇네. 그게 커요. 레이스를 남긴 거는 홈런을 치지 못하더라도 한동희가 돌아오니까 4번을 잡아주고 한동희한테 많이 건 거죠. 그러니까 한동희한테 많이 걸고 건 게 레이스를 잡은 것도 있겠네. 그 밑에 저점인 친구들이 올라올 작년보다는 한 나승엽도 한 10개, 15개 쳐줄 거라고 네. 보고. 아. 근데 한동희한테 올 시즌 롯데는 달린 것 같아요. 진짜 이 친구가 그 기대만큼 해주냐에 야, 따라서 이거 진짜 크다. 그냥 이 한동희한테 롯데 달렸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롯데가 그렇네. 5위권, 그렇네. 그러니까 5강으로 저는 와. 봤지만 5위권이라고 보는 거는 제일 아쉬운 포인트는 저기예요. 숏. 유격수. 전민재. 네. 뭐 이 선수들이 아마 먼저 우선 순위를 받을 텐데 여기가 또 흔들려 버리면 롯데 센터라인 전체가 또 흔들려 버릴 그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롯데가 센터라인 약한 맞아요. 팀이잖아요. 한태영 선수가 저는 되게 기대하는데 이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에 걸린 팀입니다. 감독이. 김태형 감독이? 안 그래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까 아니 김태형 감독도 마지막 카리스마 형인데 마지막 해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맞아요. 저는 김태형 감독도 변수예요. 지금
우승을 하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가을 야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을 야구를 어떻게 됐고 2년 동안 못 갔어요. 왜 더 푸시를 할 거야. 김태형 감독 성격에. 그러면 역시 롯데도 초반에 만약에 푸시를 냈는데 성적이 안 났다? 이제 캠프부터 빡세게 이제 좋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성적이 안 나? 감독이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와? 김태형 감독은 바로 표출을 하거든요. 불화설 나오죠 이제 팀. 표출을 바로 해버려요. 표출하지. 그러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초반에 안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이게 저는 변수라고. 그러니까 KT도 그렇고 지금 하나도 그렇고 요 지금 롯데도 그렇고 이 지금 계약이 걸려 있는 리그에서 다 성공을 맛봤던. 그렇지만 작년 롯데는 여러 면에서 저점을 찍었던 팀인데 그 순위 싸움을 막판까지 했잖아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님 말씀처럼. 그래서 5위에 넣으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작년 저점이었으니까 중간만 가도 좋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피디님이 여기 적어주셨는데 한동희가 2군 타율이 4할 1푼 1리였답니다. 네, 근데 이게 폭격을 한 건 맞아요. 폭격기 중에서도 급이 다른 폭격기거든요. 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1군에서 무조건 잘 쳐야 되는 사실 이 사실. 박찬현 감독이 그때 비하인드 나와 홈런 개수도 그렇고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박찬현 감독이 보통 이 선수 될 거야 하고 찍으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조병현 저는 이제 듣기 가장 최근에 조병현 선수가 그 성공 케이스고. 네. 근데 그때 비하인드도 맞아요. 앞뒤로 저희가 녹화 전 맞아요. 한동희 선수 진짜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엄청 그리고 했어요. 한동희가 작년에 기록이 또 그간 2군과 달라진 게 뭐냐면 볼삼비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볼삼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근데 가슴이 좀 작은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근데 박지한 감독도 괜찮다고 하긴 하던데. 대범하지 않고 뭔가 계속 좀 근데 이렇게 그때는 뭐 이대호 선배도 있고 맞죠. 좀 이랬는데 이제 이제는 피면 좀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맞아. 팀 이제는 자체가 본인이 이제 젊어졌고 중고참이거든요.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골을 올려주면- 한동희 선수가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엄청 카리스마 있대요. 아, 그래요? 박지한 감독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카리스마 있다. 되게 잘 이끌어가고 팀을 이런다고. 딱 잡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또 되게 중요한 포텐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 5강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의 다 이제 얘기를 이제 뭐 다 한 것 같아요. 5강에 대한 거는. 일단 의문점들은 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 의문점을 풀어줘야 되는 시간이 또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 저희 생각이니까요.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하지만 저희는 이게 지금은 이거 이제 자료 캠프 버리지 마세요. 전까지예요. 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전반기 끝나고 다시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멤버- 캠프 전이잖아. 캠프죠. 그러니까 비시즌 인앤아웃 갖고 지금 토의를 한 거고 그럼요. 예측을 한 건데 그러니까- 또 이제 캠프가 끝나고 나면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 왜냐면 캠프 끝나고 시범 경기를 할 시점이 되면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5강 예측 왜 해? 이거 그때 이렇게 또 하라고. 이렇게 자주 바꿀 거면 5강 예측 왜 해? 아니 제가 보니까 기자님은 뭐 이렇게 매주 그 바꾸려고 시즌 그래요. 전에 5강 예측 5번 하시더라고요. 진짜. 와. 하지 마, 진짜 그렇게. 5번 하세요, 안 돼, 5강 안 돼. 예측을, 이렇게 진짜.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는 또 롯데는 또 김원중 선수의 이 돌아오는 게 어느 정도가 또, 물론 괜찮다고 하지만. 그쵸. 괜찮을 그런 것까지 거예요, 생각해서 거기는. 롯데를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 저희 전반기 끝나고 또 한 번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딱, 요 그대로 더 주십시오. 나중에 따가서. 김시영 PD님 그때 다시 와야 돼요. 박제될 거. 다시 와야 돼. MC 알겠습니다. 풀에서 털지 말고 여기서 해야 돼요. 제가 뭐 캡처 완료했다라는 불러주시면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구단들에 한 번씩 다 언급했는데 네. NC를 언급을 안 했어요.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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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NC, 고민팀 NC. 나도 NC 약간 고민했어. NC는 항상 저점일 것 같은데 고점을 찍어. 맞아요. 진짜 이 도깨비 팀인데 지난해도 그랬고요. NC 맞아요. 지난해 가을 봐봐. 진짜 그렇게 야구하는 팀이 어딨어. 갑자기 진짜 막 올라가고 연승을 하는 게 와 진짜 대단했어요. 맞아요. NC는 파란이었어, 파란. 맥시멈 올라갈 수 있는 게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뽑지는 않았지만 와. 사실 일단- 거기도 건창모만 되면은 그렇죠. 건창모가 문제예요. 건창모가 일단 되고 권창모는 140을 가까스로 던져도 못 치더라. 그러니까 와. 되면 무적이에요. 무적이야. 나오면 무적이에요. 근데 마운드에만 건창모를 해야 올리면 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오면 마운드에만 올리면 그 외국인 되겠더라고. 전력이 지금 지켰고 또 데려온 친구가 잘하면 거기는 외국인은 안전빵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알지. 저는 이제 김경태 이승욱 투수 코치가 이제 갔거든요. 김경태 코치. 이호준 감독하고 엄청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사실 김경태 코치는 그 전에 네. 가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LG 우승 맞아요. 뭐 이런 여파들 때문에 못 갔는데 아.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 외국인이 좀 첫 선수가
매년 한 명은 터졌거든요. 맞아요. 두 명이 다 터진다. 그리고 이호준 감독의 2년차 카리스마. 네. 그리고 작년에 후반부터 가을 야구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뭔가 불펜을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는 약간 네, 완성을 되게 하면서 갔죠. 성장하는 게 네, 보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는 좀.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게 보여. 김경태, 이승호가 가서 어떤 또 그림을 세팅이나 맞아요. 투수진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구창모가 건강하는 순간 권창모. 권창모는 권창모가 그쵸. 뭐 플러스 10승 이상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네. 근데 그게 궁금해. 진짜 있으니까. 권창모의 볼을 쳐본 타자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 왜 그거 얘기 드렸죠? 정우람이 140 초반, 130 후반을 던지는데 타자들이 다 직구를 못 쳤잖아요. 맞아요. 체인점을 잘 던져서 그러냐?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공이 뒤로 들어온대요. 근데 공이 솟아오르는 느낌이래잖아요. 그래서 RPM을 찍어보니까 또 그 정도로 RPM이 높지도 좀 않대. 윤희상 그 해설위원이 너무 열받아서 찍어봤는데 RPM도 그렇게 안 나온대. 근데 뭔가 RPM 묵직해요. 근데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밸런스적인 거나 뭔가 맞아요, 이 디셉션이 이런 게 안 맞는 거야, 타자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창모가 그게 있는 것 같아. 타자들이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좀 빠르면 하나, 둘 딱 들어가고 뭐, 예, 자기 본인 타이밍이 리듬이 있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항상 단박자를 땡겨야 돼. 그러니까. 리듬이 안 맞는 공이 빠르지는 않은데 공에 진심을 담았다고. 공에 혼을 안 담아서 그런 거야. 공에 혼을 담아서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구창모는 그걸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 전 작년에 가을 야구 잘 던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아니,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건강 구창모 했는데 맞아. 결국 돌아왔잖아. 우와, 이 아빠 얼마나 심했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너무 옛날 얘기잖아. 전 이제는. 너무 무리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 무리였죠, 이렇게 선발로 사실. 바로 쓴다고 했는데 맞아. 그걸 잘해서 잘했습니다. 괜히 권창모가 아니다 진짜. 그리고 그 생각이 선발로 바로 올라온다는 건 그만큼의 또 증명이 됐으니까 맞죠? 올렸다는 거야. 그럼요. 그냥 구창모나 이름뿐만이 아니라 볼에도 얘는 통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이호준 선발로 감독 가는 성격이 그래요. 거야. 아, 맞아. 준비 안 되면 절대 맞아요. 성격 자체가 맞다. 맞습니다. 야, 굉장히 또 궁금한 또 얘기들을 10개 구단을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1시간 47분 지났어요? 100분 토론이네? 100분 토론을 했네? 우리 지금 얘기 안 한 거 주제가 2개 더 있는데? 그러게요. 아직 이것도 이거 지금 저희 이거 뭐야 프로야구 시청률의 세계 뭐 요거 또 얘기해야 되고 사실 뭐 시청률에 대한 얘기 뭐 또 전 또 궁금했던 게 MBC, KBS, SBS 다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스포츠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도 치열하게 하냐. 그리고 저는 막 이상한 뭐 이런 방송국에 대한 궁금증. 저는 사실 또 스포츠 채널에 있는 아나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3자의 옆에서 이 그 스포츠 채널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거든. 와, 진짜 1위 1비가 저렇게 갈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되게 궁금했는데, 와, 이 얘기를 하려면은 2시간이 더 필요해요. 2시간이 더 필요해서, 이거 저희가 얘기를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죠. 그러니까 김시영 PD님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 네이버로 옮기셔서. 저 오늘 네이버 이야기 건물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거든요. 아니, 와서 한 네이버로-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아니, 출연하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엠스프레소 풀어도 되는데, 엠스프레소 특집으로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 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기자님, 듭니다. 저는 오늘 와서 네이버도 건물 좋네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 오늘 네이버 여기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저요? 저는 아닙니다.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네이버 색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약간 비슷한데? 에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오늘. 원래 이 정도의 예의가 필요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아무튼 그래서 얘기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러게 시청률 이야기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재밌거든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야, 너무 이거를 길어질 것 같아. 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건 근데 대충 제가 막 읊어드리는 정도로 끝내면 또 너무 아까운 주제라. 맞아요. 요거는 굉장히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 많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다시 김지영 PD 조만간에 한번. 조만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캠프 끝나고 다시 순위 캠프 끝나고 순위 예측 할 때 뭐 캠프 짧게 끝나고 하고 얘기해도- 시청률 아, 하고 좋아요. 근데 좋아요, 그때 좋아요. 기자님 그때도 한화는 순위에 없는 거 아니에요? 5등 안에? 아니 아니 약간 보니까 제가 팬들이 아까 캠프를 갈 거거든요. 네. 하나의 모습을 봐야죠. 아 그래요?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갔는데 홍보팀장이 먼저 연락 오실 것 같은데. 아니 좋아해요. 아 좋아해. 좋아해요? 네. 작년에도 이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진짜 뭐지? 김시영 PD님 다음 주에 우리 녹화하는데 여기서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다 찍어주는 거 아니야? 저 앞에 있을 때. 또 어떻게든 저 앞에서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아담 웨스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순위 예측이라는 거 그때는 미안했다. 다시 하는 순위 예측 최종 최종이 바로 순위 예측 아니겠습니까? 뭐 즐겁게 그냥 한번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다들 뭐 이런 생각들은 다 해봤을 것 같아서 예,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김시영 PD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이거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요. 네. 이게 보는 시청자분들이 재밌었을지가 좀 걱정이고요. 아, 예.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편하게 해주시고 야구 이야기야 사실은 야구 이야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거라 스포츠 네, 이야기는 그럼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네. 라디오볼 되게 재밌어서 네. 두 분 또 케미도 좋으시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저는 언제든 혹시 필요하시면은 뭐 땜빵으로 불러주시면은 아, 예. 뭐 아유, 저야 저- 나와서 뭐 또 네. 도움 언제든지 저야 제 기쁨이니까요. 네. 저야 지금 뭐 센터장님 전화 계속 들어와 있는 거 아유, 아닙니까? 전화 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김신영에게 네이버란? 최고의 사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오늘 사옥에 아주 그냥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저는 뭐 사옥 투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 무슨 저는 사옥 투어 마지막에 이렇게 누가 계약서를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저는 무슨 사옥 투어 마지막에 백화점도 아니고 사인하시고. 주차장이 지하 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거를 막 내려가면서 8층입니다. 지하 역시 8층까지 있는. 예. 야. 분당의 주인은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분당의 주인은 네, 다르다. 예.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MBC M스풀에서 일단은 검은 그림자로 너무나 유명하시고 또 야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해도 돼요. 저희 한마디. 비하인드 올해도 예, 월요일 요거는 날 편집되겠습니다. 이거 아니 꼭 넣어주세요. 비하인드 올해도 월요일 날 램스풀에서 8시에 방송하거든요. 예. 비하인드 월요일 8시에 비하인드. 방송하니 많이 봐주시고 또 제 사랑하는 후배가 하는 스토킹도 또 여기 스토킹. 스토킹의 예. 명예 멤버거든요. 네네, 그럼요. 또 예, 스토킹 스토킹. 명예 멤버시니까 또 네. 스토킹도 매주 화요일 날 6시에 엠스풀 정말. 스토킹 채널에 업로드 되니까요. 스토킹 진짜 재밌거든요. 아, 스토킹도 네. 많이 봐주시면 예. 저 너무 또 즐거울 것 같고 또 그리고 네네. 라디오볼도 아.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기자님 너무 활약하시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를 5강에 앉는 것만 빼고는 너무나 완벽했었던.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한화 팬들이 더 찍혀가지고 이제. 왜냐면 진짜. 하나가 지금 쓱 얘기하면 뭐 시청률이니 그러니까요. 뭐니 뭐 다 1등 했는데. 우리는 1, 2등 뽑았는데 심지어. 지금 우리도 뭐 하나가 우승할 100% 할 줄 알고 아니 뽑았나? 두 분이 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예. 아니.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뽑으셨더라고요. 그러긴 두산도 3위를 맞아요. 한 거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의 감정이 있고 이런 네. 거 아닙니다. 전생에 뭐 김경문 감독이랑 뭐 아닙니다. 예. 그냥 정확하게 하자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환불을 한 번 안 해줬대요. 아니 근데 이거 더 억울해. 죄송해요. 그냥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정세영 기자님께 묻는데 신세계 백화점 vs 갤러리아. 신세계 백화점도 갤러리 하나 둘 셋. 역시. 싫어하는 거 맞네. 싫어하는 거 맞구만.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해서 감사하고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 네, 들어오셔서 그냥 재밌게 진짜 말 그대로 여기 뭐 술상만 안 받지 그냥 편안하게 동네 아저씨들하고 우리 그런 협찬도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저 마이크 바꿀 때 보셨죠?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였지만 마이크 한 10번 바꿨습니다.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저희는 그냥 합니다. 지금 피디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되게 신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까? 항상 지향하는 방송인데 네, 제가. 여기에 조만간 이제 CJ로 이제 술상만 넣으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협찬을 빨리 받아야 돼. 네, 보이는 라디오볼이 요러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